한쪽에선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다른 한쪽에선 미사일을 장전하며 칼을 간다. 트럼프의 평화 약속에 취한 월가 뒤편에서 이란 차세대 강경파 지도자가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오늘 조 박사가 이 위험천만한 모순의 실체를 낱낱이 발가벗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조 박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시니어 이웃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혈압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먼저 안부를 여쭙니다. 세상이 하도 요동을 치다 보니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 국제 정세를 매일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동네 은행 앞 벤치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국민은행 지점 앞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신 장영감님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몇 년 전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후 퇴직금과 연금을 직접 운용하시면서 미국 금리부터 중국 경기, 유가 동향까지 글로벌 경제 흐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계시는 우리 동네 경제통이십니다. 제가 뭐 좀 안다 싶어도 이분 앞에 가면 완전 학생입니다. 며칠 전 제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갔더니 장영감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앱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화면에는 초록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우리 코스피까지 죄다 상승세였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여쭈었죠. 영감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동 전쟁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축제 분위기입니까? 그랬더니 장 영감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한숨을 쉬더니 이러시더군요. 조 박사, 트럼프가 또 입방아 찌든 거지. 취임하자마자 중동전쟁 끝내겠다고 하니까 돈이란 놈들이 벌써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있어. 전쟁 끝나면 유가 안정되고 기업 실적 좋아진다고 믿으니까 주식부터 사재기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시장은 늘 그래. 듣기 좋은 소리엔 환호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잘 안 보려고 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장영관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시더군요. 이란에서 하메네이 차남이 전면에 나섰다는 소식 못 봤나? 모즈타바 하메네이 말이야.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지. 트럼프가 평화를 외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란은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지도자를 링 위에 올린 거야. 이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데 돈은 늘 달콤한 말에 먼저 줄을 서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두 계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트럼프가 신속한 종전을 약속하니까 글로벌 증시가 환호성을 지르며 폭등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이란이 차세대 강경파 지도자를 앞세워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겁니까? 시장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중동을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 뉴욕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이틀 만에 약 15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나스닥도 기술주 중심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유럽의 독일 닥스 지수와 영국 FTSE 지수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트럼프 종전 시그널 이후 이틀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난 몇 달간 글로벌 증시는 중동 전쟁 확대 우려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레바논 헤즈볼라로 번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하고,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종전 카드를 꺼내자마자 억눌렸던 자금이 폭발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회귀한 겁니다. 월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첫째,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의 생산비가 떨어지고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둘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주식과 회사채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 들어올 것이다. 셋째, 전쟁 비용과 군사비 부담이 줄면 미국 재정 악화 속도가 완화되고 장기 금리 압력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되면서 선반영 랠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중동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택한 카드는 물러섬이 아니라 결사항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 구도의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2세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란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를 마쿠에서 조종하며 반정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실질적인 그림자 사령관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모즈타바가 최근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들과 회동을 갖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협상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외쳐도 이란은 자신들의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란 내부 정치 구도입니다. 하메네이가 차남을 후계자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순한 세습이 아니라 강경파를 결집시켜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강경파를 결집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외부의 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모즈타바의 등장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란은 전 세계 원유 매장량 기준 상위권 산유국이고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목줄처럼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비율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까지 중동 전역의 무장 세력을 거미줄처럼 깔아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사우디 아람코 같은 주변국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듯이 몇 주 안에 유가는 배럴당 수십 퍼센트 단위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실제로 흔들리면 투기적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현실이 바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원유 자급률이 3%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필요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고 그 중에서도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동에서 유조선이 막히면 우리 정유사, 화학, 항공, 해운, 전력 산업이 전부 타격을 받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스 요금이 뛰면 그게 곧바로 물가로 이어지고 물가가 흔들리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꼬이게 됩니다.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신 은행 예금, 채권형 펀드, 배당주, 주식형 펀드나 ETF 계좌는 지금 트럼프의 평화 약속에 반응해서 잠깐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동 현장에서는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면 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여러분의 생활비를 직격탄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원화는 폭락합니다. 지난 몇 달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도 바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의 해외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트럼프의 입에서는 평화와 종전이 나오고 이란 모즈타바의 입에서는 순교와 저항이 나오고 월가는 축배를 들고 중동 전선에서는 더 정교한 미사일이 배치됩니다. 모순된 두 세계가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주가 지수 반등에 안도하고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 장영감님이 벤치에서 느끼셨던 그 서늘한 직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순이 어떻게 우리 실물 경제와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중동이 원래 시끄럽다 이 정도로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강대국의 탐욕과 그 사이에서 늘 얻어맞기만 한 평범한 서민들의 피눈물이 얽힌 역사입니다. 먼저 이란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으르렁거리는 걸 보면 마치 원수지간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은 미국과 영국의 사실상 반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1951년에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가 등장해서 이란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나라 자원을 자기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1953년 CIA와 MI6가 아작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모사데그를 몰아내고 친미 팔레비 국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란 국민들 마음속에는 우리 석유를 빼앗아간 서방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분노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444일 동안 미국 외교관들을 붙잡았던 사건. 그게 그냥 미친 광신도들의 난동이 아니고 수십 년간 서방이 이란 자원을 빼앗고 독재 정권을 뒤에서 받쳐온 역사에 대한 반감이 터져 나온 겁니다. 2015년에 어렵게 핵합의 JCPOA를 맺었는데 트럼프가 2018년에 일방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이란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미국과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 협상해봐야 또 뒤집을 것이다. 결국 힘밖에 없다. 이런 정서가 지금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강경파를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종전하겠다, 평화협상하겠다. 이게 정말 중동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미국 내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에 지쳐서 전쟁 비용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선거 공약으로 내건 신속한 종전을 보여줘야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에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제거한 게 바로 이 트럼프입니다. 그때는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며 강경책을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평화중재자를 자처합니다. 이게 정책의 일관성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쇼입니까?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전면에 내세운 강경파는 지금 체제 유지를 위해 반미 투쟁 카드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는 미국과 유럽 제재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어섰고 국민들은 생필품 가격 폭등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결국 미국도 이란도 자기들 내부 정치를 위해 전쟁과 평화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피 흘리는 건 팔레스타인 민간인이고 레바논 난민이고 예멘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유가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튀어서 지구 반대편 우리 한국 서민들의 생활비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1960년대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떠났던 우리 선배들이 지하 막장에서 병원 야간 당직실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외화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던 우리 기술자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50도 넘는 폭염 속에서 땀 흘려 벌어온 달러가 한국 경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나갔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직원들이 낮에는 뜨거운 철근을 만지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밤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모기와 싸우며 잠을 청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몇 년씩 타국 생활을 하면서도 고국 송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동 전쟁과 오펙 석유 금수 조치로 국제 유가가 몇 달 새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은 외화가 없어서 석유를 사올 돈을 마련하려고 비상경제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생긴 석유값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추고 버스 요금을 올리고 서민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불을 덮고 떨었습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다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원유는 달러로 결제되고 여전히 중동은 세계 에너지의 목줄입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수출액이 6,3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의존 국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이 핵심 산업인데 이 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수에즈 운하 항로가 위험해져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작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했을 때를 보십시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했습니다. 운송기간이 2주일 이상 늘어나고 운임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위약금을 물었고 추가 물류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단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땀 흘려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 경제와 국민 노후 자산이 월가의 탐욕과 강대국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에 따라 널뛰기를 해야 합니까?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종전하겠다 쓰면 우리 코스피가 2% 오르고 이란 강경파 지도자가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한마디 하면 다시 환율이 10원씩 튀는 이 구조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이건 주권 국가의 경제가 아니라 국제 카지노의 칩 취급을 받는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 헤지펀드 회의 하나에 따라 우리 환율이 이틀 새 몇백 원씩 치솟았습니다. 그때 누가 거리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작은 공장, 동네 가게, 자영업자들, 평생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당한 40대, 50대 가장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어 OECD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 한번 튀고 환율 한번 폭등하면 그 여파가 바로 여러분 지갑으로 쏟아집니다. 우리는 6.25 전쟁 폐허 위에서 월남전 파병으로 중동 건설 노동으로 IMF 위기 속 구조조정으로 온몸으로 세계사의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국제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강대국 정치인의 선거용 말장난과 이란 강경파의 체제 수호 게임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와 자산이 더 이상 장기판 졸처럼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주가 지수의 하루 이틀 등락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삶을 뒤흔들 지정학적 리스크의 구조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초고속 종전이라는 단어에 안도하며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평화를 약속하느냐, 누가 전쟁을 외치느냐, 그 말의 표면만 보지 말고 그 말 뒤에 숨은 이해관계와 계산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이 치는 장기판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얼굴이 떠오릅니다. 화면 너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70대, 80대 어르신들. 여러분은 이미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제국주의가 물러나던 격변의 시기,
전쟁 고화가 거리마다 넘쳐나던 폐허의 시절, 군사정권과 민주화의 긴 밤, 외환위기의 공포와 카드 대란의 혼란까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견디며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1960년대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떠났던 우리 선배들이 지하 막장에서 병원 야간 당직실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외화가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던 우리 기술자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50도 넘는 폭염 속에서 땀 흘려 벌어온 달러가 한국 경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런데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중동 전쟁과 오펙 석유 금수 조치로 국제 유가가 몇 달 새 4배 가까이 뛰면서 우리는 외화가 없어 석유를 사올 돈을 마련하려고 비상경제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민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불을 덮고 떨었던 기억, 여러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며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고 자식들 학비를 댔고 노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이란 강경파 지도자 한마디에 환율이 요동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치인과 투기꾼들의 입놀림에 따라 하루아침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세계 뉴스에서 언급되는 건 늘 대통령, 장군, 투자가 재벌의 이름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건 결국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 나라의 도로와 공장, 학교와 병원, 항만과 공항은 다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의 젖은 작업복과 손등의 굳은 살, 허리와 무릎의 통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국제정세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환율이 출렁일 때 우리 노후 자산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미리 점검하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또다시 총성이 날지 진짜 종전이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은 바뀌고 정부는 바뀌고 국제 정세는 들쭉날쭉하지만 여러분은 한 번도 이 나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전쟁 때에도 외환 위기 때에도 주식 폭락과 부동산 폭등 속에서도 이 땅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자식을 키우고 일터를 지켰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매일같이 국제 정세와 경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도 아니고 괜한 불안감을 키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만 쓸데없는 공포와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뉴스 제목 몇 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오른 여러분 기억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IMF 때를 겪으신 분들, 중동 건설 현장에 직접 나가셨던 분들, 외화 벌겠다고 외국으로 떠났던 청년 시절의 이야기 혹은 요즘 물가와 환율을 보며 느끼는 답답함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석했다는 인사만이라도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눈여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작은 신호입니다. 조 박사, 계속 냉정하게 짚어달라. 내 노후와 자산을 함께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이런 생각 하나만은 품고 주무셨으면 합니다. 거친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버티게 만든 힘은 바로 나였고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이 시간을 함께 채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